네, 이번에는 3단원 빛과 파동에서 파동과 관련돼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동의 발생과 전달 부분인데요. 파동은 진동입니다. 진동. 이 진동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파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진동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거를 파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물결이 퍼지는 거, 용수철을 따라서 용수철이 흔들리는 거, 이런 것들은 진동의 예가 되겠죠. 파동의 예가 되겠죠. 자, 그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을 뭐라고 하냐면 매질이라고 합니다. 매질. 파동을 전달해주는 물질. 근데 이 매질은 파동과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는 거예요. 진동만 하는 거예요. 진동은 파동이 예를 들어서 빨간색 방향으로 갈 때 진동은 이렇게 위아래로 할 수도 있고요. 양옆으로 해서 파동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 또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수직인 방향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동은 에너지와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이에요. 에너지와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뒤에서 예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물결파가 발생하면 전달될 때는 물을 사용하죠. 그러면 물결파의 매질은 물이 전달하고 있으니 매질이 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동하지 않고 그 물결이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건데 여기에 있는 개구리도 파동이 오면서 개구리는 어떻게 되냐? 위아래로만 진동을 하는 거예요. 개구리는 파동과 같이 옆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질의 역할이 그렇게 된다는 거. 자, 이번에는 파동의 표현이에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 나중에는 이 파동을 어떤 속력이나 어디에 나중에는 위치에 있을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려면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자, 중학교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 간단하게만 아니까 여러분들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마루와 골입니다. 마루와 골. 마루는 높은 곳을 말하고 있고요. 골은 낮은 곳을 말해요. 산 마루면 산 꼭대기를 말하는 거고, 산 골짜기면 산과 산 사이에 깊이 패여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파동을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가 이 로프를 흔들었을 때 누군가 핸드폰으로 탁 찍어낸다면 로프가 흔들리는 모습이 이렇게 찍혀 있겠죠. 그럴 때 로프에서 맨 위쪽 부분을 마루, 여기도 마루, 제일 낮은 부분을 골, 제일 낮은 부분을 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루와 골을 표현했고요. 다음은 파장이에요. 파장. 파장은 마루와 마루 사이 또는 골과 골 사이. 그렇다고 해서 마루와 저 멀리 있는 마루가 아니고 마루와 바로 옆에 있는 마루, 골과 바로 옆에 있는 골, 요 사이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합니다. 마루끼리 선택하든 골끼리 선택하든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거리가 파장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진폭. 진폭은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기준을 어디로 삼냐? 진폭은 얼마나 움직이냐의 문제거든요. 매질이 제자리에서 진동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 진동하는 게 얼마만큼 진동하니? 라는 부분인데 제자리에서 진동하니까 기준은요. 중앙이 되는 거예요. 마루에서부터 골까지 진동하니 진동하는 부분을 요 빨간색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동하는 부분은 중심선에서 얼마만큼 올라갔니, 중심선에서 얼마만큼 내려갔니에 대한 부분이라서 진폭은 중심선을 가지고 재야 됩니다. 그래서 진폭은 중심에서 마루 또는 중심에서 골까지의 거리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모두 다 거리이기 때문에 단위는 미터를 쓰고 있겠네요. 다음은 진동수. 진동수는 지금 그림에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진동수는 뭐냐면 진동한 횟수예요. 진동한 횟수. 그럼 기준이 있어야겠죠? 기준이 뭐냐면 1초 동안입니다. 1초 동안에 몇 번 진동했니? 라는 부분이에요. 여기 보시면 마루를 가지고 있는 이 끈이 중앙을 거쳤다가 다시 지워서 여기 부분이 맨 위에 올라갔으니 다음은 내려오고 중앙을 거치고 골까지 내려가고 골에서 중앙에 거치고 다시 마루까지 올라올 때 이거를 하나의 주기라고 하거든요. 이게 한 번 진동한 거예요. 이 진동이 몇 초, 1초에 몇 번 했냐? 이게 진동수입니다. 우리 교과서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주기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한 번 진동하는데 몇 초 걸렸니? 이거는 주기. 근데 이 진동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렇게 세기에는 뭐 0.00000 이렇게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안 되겠구나. 1초 동안에 몇 번 진동했는지를 따지자라고 하는 게 진동수입니다. 진동수. 그래서 여기 나오는 단위가 헤르츠라고 읽고요. HG라고 쓰는데요. 진동수 헤르츠를 그냥 몇 번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10 헤르츠라는 건 1초에 10번, 100 헤르츠라는 건 1초에 100번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한테 그래프가 두 개 이렇게 주어지는데요. 하나는 X축이 거리로 표현되어 있는 게 있고요. 또는 표현이 안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시간으로 표현이 되는 게 있어요. 시간으로. 자, 아까 배운 그 파장, 진폭, 진동수 중에 거리의 단위를 가지고 있는 게 파장과 진폭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거리의 단위로 나타낼 수 있는 그래프에서는 여러분들이 파장을 찾을 수 있어요. 진폭도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그런데 시간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는 요 마루와 마루 사이를 파장으로 보면 안 되고요. X축이 시간이기 때문에 마루에서 1이라고 되어 있고 다음 마루에서 5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 사이에서는 5초가 아니죠? 4초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아, 4초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주기가 짧으면 진동수는 많은 겁니다. 많은 거예요. 주기가 짧으면 진동수가 많은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기가 1초면 1초에 몇 번 진동한 거냐면 한 번 진동한 거고요. 주기가 2초면 1초 동안에 반밖에 못 간 거잖아요.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초라는 거는 1초 동안에 반만 가는 거죠. 그래서 1초 동안의 진동수는 반이니까 0.5Hz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단위가 헤르츠. 네. 그러니 주기가 크면 진동수가 작아지고 주기가 작으면 진동수가 커지는 거예요. 이건 뒤에 가서 또 그래프로 표현을 할게요. 일단 여기서는 그래프가 거리 X축인 게 있고 시간이 있는 게 있다. 시간이 나와 있으면 시간의 개념인 주기와 진동수를 봐야 된다. 거리가 나와 있으면 파장을 봐야 된다. 여기에서는 여기 중앙에서부터 얼마나 올라갔는지 진폭은 알아낼 수 있어요. 이것도 진폭. Y축 값은 둘 다 거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진폭의 값은 알아낼 수 있어요. 근데
파장은 시간에서 모르고, 주기는 거리 그래프에서 모르고, 이런 거를 좀 알아두시면 나중에 그래프를 접할 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중학교 수준, 그리고 우리 시험 문제 수준에서는 파동의 표현을 비교만 할 겁니다. 파장, 진폭, 진동수에 대해서 짧은지, 긴지, 진폭이 큰지, 작은지, 진동수가 큰지, 작은지를만 비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숫자를 내는 문제를 제시하기보다는 비교를 할 거니까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은 파동을 통해서 전달되는 에너지와 정보예요. 파동은 물질에 비해서 매우 빠르고 멀리까지 전달이 됩니다. 빛의 속력은 3 곱하기 10의 8승, 30만 킬로미터고요. 1초에. 소리는 1초에 340m가 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물체를 던졌을 때, 아니면 총을 쐈을 때, 총은 초마다 300m를 더 가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그 물질보다는 훨씬 빠른 게 파동이라는 거. 그리고 파동은 물질을 통과해 버릴 수도 있어요. 투과라고 하죠. 투과. 여러분 엑스레이 찍으면은 뼈는 통과하지 못하는데 다른 살 조직은 통과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X선이라고 하는 파동은 통과도 하고요. 그리고 장애물을 넘어갈 수도 있어요. 작은 틈새를 통해서 퍼지는 소리,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면 이거 회절이라고 배우는데 장애물을 넘어가는 현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 이러한 방파제가 있을 때 파도가 몰려왔어요. 이쪽으로. 그럼 여기서 파도가 이 틈은 나오겠죠. 이렇게. 그럼 이 파도가 이렇게 휘어져서 전체적으로 퍼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장애물을 넘어서 양옆에까지 퍼지게끔 진동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 3번. 파동은 종류가 다른 물질을 통과할 때 굴절되기도 한다. 꺾이기도 하고 또는 반사되기도 한다. 이러한 성질들을 이용해서 에너지와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음파를 이용한 어군 탐지기. 배가 지나가는데 그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탐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초음파를 쏴요. 그러면 물고기를 통과하지 못하는 초음파는 반사돼서 그 배로 다시 신호를 보내겠죠. 그러면 어군 탐지기가 그 신호를 읽고 어느 쪽에 고기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초음파 진단. 뱃속에 있는 아이를 볼 때 초음파를 사용해서 뱃속의 아이의 상태를 파악하고 있죠. 뱃속에 있는 양수는 초음파가 통과할 수 있는데 아이의 몸통은 통과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그게 반사돼서 컴퓨터에 찍히면 아이의 모습이 찍혀 있는 거고, X선은 아까 말을 했고요. 자, 다음은 파동으로 에너지와 정보를 전달하는 예입니다. 자, 전자레인지가 있는데 전자레인지는 마이크로파라는 파동이 나오고 있어요. 이 마이크로파는 물을 진동시켜서 열을 발생하게 됩니다. 열은 에너지겠죠? 진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고요. 물 분자를 막 흔들어가지고 에너지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초음파 치료기는 초음파를 통해서 에너지를 전달하고 이 에너지가 근육이나 이런 쪽을 진동시켜서 치료와 통증을 줄이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두두두두두두 해가지고 우리는 뭐 소리는 들리진 않지만 그렇게 해서 그 근육을 진동시켜가지고 치료를 하는 겁니다. 다음은 파력발전소. 파도가 치면 그 파도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발전소를 파력발전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고요. 근데 교통카드의 단말기는 에너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교통카드에 담겨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교통카드에 성인인지 청소년인지, 청소년이면 1,700원, 뭐 성인이면 1,900원 이런 식으로 다른 금액을 빼나가야겠죠. 그런 정보를 주고 카드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금액이 그런 것들을 정보를 전달하는 게 교통카드 단말기고요. 그리고 초음파 검사. 초음파 검사는 반사를 통해서 내부의 장기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죠. 아이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를 검사할 때 쓰이기도 해요. 뭐 간 초음파라고 해서 간의 상태를 초음파를 쏴서 어떻게 간이 커졌는지 작아졌는지 뭐 이런 상태를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음향 신호기, 뭐 교통신호 같은 것들도 소리로 삐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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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파란불이 들었을 때 그 알려주잖아요. 시각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청각적인 정보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 경보도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위험을 알려줄 때 사이렌 소리나 뭐 이렇게 대피 그 소리들이 우리한테 정보를 주는 거죠. 이거는 위험하다, 피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그러한 파동들 중에 소리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자, 소리의 발생과 전달. 물체의 진동이 주변 공기를 진동시켜요. 물체가 떨리면 물체와 접해 있는 공기가 같이 떨리겠죠. 그러면 가까이 있는 공기, 여기 북을 팡팡팡팡 치면 북이 흔들릴 거고 북표면에 있던 공기도 같이 흔들릴 겁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공기가 흔들리면 뒤에 있는 공기도 흔들리고 그 뒤에 있는 공기도 흔들리면서 소리가 퍼져나가게 되고 여기 서 있는 친구들의 고막을 이 공기들이 진동시키면 우리가 그 소리를 인식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소리를 음파라고 합니다. 소리의 파동을 음파라고도 해요. 한자어를 사용한 것뿐입니다. 자, 여기서 근데 눈여겨봐야 될 것은 소리가 북에서부터 친구들 귀까지 전달이 되고 있는데 공기의 떨림 또한 이 소리의 위아래로 진동하는 게 아니고 공기도 소리와 같은 방향으로 제자리 진동을 하고 있어요. 소리와 평행한 방향이라고도 말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진동을 하고 있다는 거 보세요. 알아두세요. 다만 A의 공기가 이동해서 학생의 귓가에 A의 공기가 고막을 치는 게 아닙니다. A가 진동해서 B를 흔들고 B를 흔든 게 C를 흔들고 D를 흔들고 E를 흔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흔듦을 전달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소리는 전달하는 매질이 3개나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실 생활에서 친구들 소리를 듣고 선생님 이야기를 듣는 거는 기체를 통해서 전달을 하는 겁니다. 기체를 통해서. 그런데 고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책상에 두들기면 소리가 나죠. 그건 이 두들긴 지점과 그 고체에서 멀리 떨어진 지점까지 해서 소리가 고체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겁니다. 뭐 어렸을 때 많이 해봤던 실 전화기, 실이 진동을 해서 다음에 있는 그 종이컵까지 전달을 하는 거겠죠. 자, 다음은 액체를 통해서. 수중발레 선수들은 물 속에서 대부분 있고 이제 발이나 팔들이 이제 물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중발레 선수들은 자기가 그 팀이 노래에 맞춰서 그 몸동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스피커를 수중 안에다가 넣습니다. 그래서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액체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하지만 고체, 액체, 기체 모두 다 소리를 전달할 수 있지만 진공 상태에서는 전달이 안 됩니다. 전달이 안 돼요. 왜냐하면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매질이 없잖아요. 진공이라는 것은 물질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우주에서 엄청나게 큰 폭발을 해도 그 옆에서 그 폭발하는 음을 들어낼 수가 없어요.
전달하는 소리가 없기 때문에. 네. 자, 이번에는 소리의 3요소를 보도록 할게요. 소리의 3요소는 보이는 것 같이 색이, 높낮이, 음색이 있습니다. 색이는 큰 소리와 작은 소리를 말하는 거고요. 높낮이는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 이렇게 해서 높낮이가 있는 거고요. 소리의 음색은 사람의 목소리를 구별하고 악기의 그 종류를 구별하듯이 각각의 다른 그 모습을 띠는 그 파형이 만들어지거든요. 그거를 음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한 음색, 높낮이, 세기가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소리의 세기와 진폭 부분인데요. 소리의 세기는 진폭으로 결정이 됩니다. 매질이 얼마나 위아래 또는 제자리 진동을 많이 했냐에 따라서 진동이, 그 소리의 세기가 결정이 됩니다. 자, 여기 첫 번째 그래프에서는 중심으로부터 골까지, 중심으로부터 마루까지 진폭이 요 모는 종이 한 칸밖에 안 되죠. 진폭은 요거 하나입니다. 하나. 한 칸, 한 칸, 한 칸. 그래서 이 진폭은 작고요. 근데 옆에 있는 그림을 보면 중심에서 한 칸, 두 칸, 세 칸이나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는 진폭이 커요. 그러면 그래프 모양만 봐도 진폭이 크네? 오른쪽 소리가 더 큰 소리구나라는 걸 구별해낼 수 있고요. 이번에는 높낮이는 진동수와 연관이 있는데 진동수가 클수록 높은 소리. 자, 여기 보시면 진동수를 어떻게 찾아내냐면 골과 골 사이를 이렇게 해서 세 칸 안에 하나의 진동이 그려져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한 칸, 두 칸, 세 칸 안에 한 번, 두 번의 진동을 했었죠. 여기는 시간입니다. 시간.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세 칸이라는 시간 동안에 한 번 진동한 녀석과 세 칸이라는 시간 동안에 두 번 진동했기 때문에 두 번 진동한 게 진동수가 큰 녀석이죠. 이렇게 진동수가 큰 소리는 높은 음이고, 이거는 낮은 음. 예를 들어서 얘가 뭐 도라는 음이면 도레미파솔 이렇게 해서 높은 음이라는 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음색과 파형입니다. 파형은 파동의 모양을 말하는데 이렇게 중심에서부터 하나, 두 칸, 중심에서부터 하나, 두 칸 소리의 크기가 같죠? 그리고 한 번 진동하는데 한 칸, 두 칸, 세 칸. 한 번 진동하는데 여기서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같은 칸을 가졌으니 진동수도 같죠. 그럼 이 두 그래프는 소리의 크기와 소리의 높낮이가 같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귀에 들렸을 때는 다른 소리로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진동수와 같은 그 진폭을 가졌더라고 해도 파형이 달라요. 얘는 조금 더 매끄러운 파형이고 얘는 그 주름이 많은 파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소리와 두 번째 소리가 달리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파형이 달라서 음색이 다르다. 이렇게 구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문제로 넘어가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오른쪽 그림은 진행하는 물결파의 P 지점에 야구공이 놓여져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물결파의 매질은 물이다. 네, 물결파는 물을 통해서 전달이 되니까 물이죠. 물결파가 오른쪽으로 진행하면 매질도 같이 오른쪽으로 진행한다. 파동은 진행을 하지만 매질은 제자리 진동을 하기 때문에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매질은 제자리 진동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물결파의 매질은 물이죠. 근데 매질은 제자리 진동하니 물결파에서 물은 위아래 방향으로만 내려 있고 물 위에 떠 있는 야구공 또한 위아래 방향으로만 움직이겠죠. 야구공은 비방향으로 움직인다.
지금 아래 골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위로 닿으면 올라가겠죠. 자, 이번에는 용수철에다가 리본을 묶고 흔들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A는 마루, 여기는 마루라고 정의를 했고 B를 골로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기억, 파동의 A 부분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A 부분이 파동이 이쪽으로 진행하니 같이 움직인다가 아니죠. A 부분은 매질입니다. 매질이기 때문에 마루와 골이 이렇게 표현됐다는 것은 위아래에 진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동하지 않아요. 파동의 진동 방향은 파동의 진행 방향과 나란하다. 자, 마루 골이 생겼으니 얘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겠죠. 지금 이 위아래의 매질의 움직임과 파동의 진행 방향은 서로 수직하죠. 그래서 나란하지 않습니다. X. 디귿, 파동의 진동 중심에서 B까지의 거리는 이 파동의 진폭이다. 자, 다시 지워서 파동의 진동 중심, 파동의 진동 중심은 이렇게 가운데 선에서 긋는 이 중심을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B까지, 여기에서부터 B까지, 골까지죠. 골까지의 거리가, 중심에서 골까지의 거리가 진폭이 맞죠. 네. 마루에서 마루 골까지의 거리가 진폭이 아니고 중심에서 골까지의 거리가 진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자, A, B, C, D를 맞게 연결을 해보라고 하네요. A는 꼭대기면은 마루. D는 제일 낮은 지점. 그러니 골. B는 중심에서부터 마루까지의 거리니까 얼마나 매질이 진동하냐? 진폭. 그리고 꼭대기 마루와 꼭대기 마루 사이에 이웃한 사이의 거리니까 C는 파장이 되겠죠? 네. 네, 이번에는 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래프에서 파장과 진동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파장이라는 거리 단위가 나와 있는 정보가 15m가 있는데 이 15m를 표현한 여기 실성 그래프를 아래에다가 그려놨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m인 상태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파장은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예요. 마루와 마루 사이에는 이렇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죠. 그런데 지금 15m 안에는 양쪽에 한 칸씩 더해서 총 6칸이죠. 그러면 6칸이 15m이고 우리가 알고 싶은 마루와 마루 사이는 4칸이니까 4칸은 몇 미터냐? 네, 10m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는 거고요. 다음은 진동수예요. 진동수. 진동수를 구하면 여기 시간 정보가 0.5초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지금 A점이 0.5초에 이 점선과 같이 되어 있는데 A점은 또 내려와서 여기에 위치되어 있죠. 그죠? 자, 한 번 진동하는데 몇 초 걸렸냐? 이 부분을 따져야 되는데 A점이 아래로 내려왔다가 다시 골까지 내려왔다가 골까지 중심까지 올라갔다가 마루까지 와야 한 번의 주기죠. 그런데 이렇게 네 주기를 거치려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거쳐야 되는데 0.5시간 후에 한 칸만 내려왔어요. 네 칸을 한 칸, 두 칸, 세 칸 더 움직여야 되는데 한 칸만 내려왔는데 0.5초가 걸렸으니 네 칸을 움직이는 데는 0.5 곱하기
4번의 시간인 2초가 걸릴 거예요. 2초는 주기를 말해요. 한 번 진동하는데 몇 초 걸렸냐? 몇 초 걸렸냐? 그런데 진동수는 1초에 몇 번 진동하냐죠. 2초에 한 번 진동하는데 1초에는 몇 번 진동하겠어요? 반밖에 못하니까 0.5Hz가 되는 겁니다. 0.5Hz.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풀어줬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관련돼서는 연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어렵게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상이잖아요, 상. 네. 자, 다음은 5번. 파동의 이용. 가나다 중에서 파동을 통해서 전달되는 에너지로 주로 이동하는 것은 팝콘. 에너지를 전달해서 팝콘을 튀기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전달. 여기 초음파 치료기. 그리고 진동을 떨리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통카드는 교통카드와 단말기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하고 주고받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에너지 전달을 주로 이용하는 게 아니겠죠. 다음은 6번. 그림은 어떤 소리의 파형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소리는 진폭이 커야겠죠. 얘는 진폭이 1칸, 2칸, 3칸, 4칸. 제일 많네요. 그래서 기억번 맞습니다. 가장 작은 소리는 가장 진폭이 작은 1칸짜리 디귿이네요. 가장 높은 소리는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야겠죠. 여기 시간이라고 나와 있고요. 맨 위에 꼭대기부터 이 꼭대기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엄청 오래 걸렸네요. 한 번 진동하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근데 니은번은 8, 7. 얘는 1칸, 2칸, 3칸, 4칸이래요. 4칸. 그 다음에 디귿번은 여기 반까지 가면 1칸. 여기 하면 2칸. 네, 2칸. 이쪽은 지금 여기를 볼게요. 1칸 반까지, 2칸 반까지, 3칸이 걸렸죠. 그러면 가장 짧은 시간이 걸린 게 진동수가 큰 겁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소리는 디귿번이에요. 디귿번. 그러면 가장 낮은 소리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천천히 진동하는 여기 기역번이 가장 낮은 소리겠고요. 소리의 높이가 같는 것은 지금 없죠. 8칸, 4칸, 2칸, 3칸으로 해서 높이가 같은 소리는 없습니다. 진폭도 지금 다 다르고요. 다음은 7번. 같은 음을 내는 여러 가지 악기의 소리의 파형을 나타낸 것이다. 같은 음이라고 했으니까 높낮이, 진동수가 동일한 상태겠네요. 자, 음색이 다른 까닭은 파형이 다르기 때문에 맞죠. 파형이 다르기 때문에 음의 색깔이 다르게 들리는 겁니다. 소리의 색이, 진폭, 높낮이, 진동수는 음색과는 관련이 없어요. 네. 다음은 8번. 자, 바이올린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는 그 곳이네요. 이 소녀가 바이올린을 키면은 줄이 징 하고 움직이겠죠? 그 진동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공기를 진동을 시킵니다. 그 진동은 우리 귀에까지 전달하고 우리 귀에 있는 고막을 진동시키죠. 그러면 고막이 청석골을 진동하고 뭐 청각세포를 진동해서 우리가 소리를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네. 중간에 진동이 퍼져나가는 파동을 말하고 있고, 자, 9번. 자, 기억번.
높은 소리는 누구냐? 높은 소리면 진동수와 관련이 있죠. 그런데 여기 꼭대기를 보면 한 칸 반이 이렇게 골과 골이고, 여기서는 한 칸, 두 칸이 골과 골이네요. 그러니까 1.5칸보다는 두 칸이 더 많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거는 주기가 길다는 거지, 반대로는 진동수가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동수가 큰 것은 1.5입니다. 같은 시간 동안에 예를 들면 이렇게 보셔도 돼요. 여기를 해볼게요. 한 번, 두 번, 네, 같은 시간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네네. 이걸 먼저 보고 하겠습니다. 4칸 동안에 한 번, 두 번 진동했죠. 두 번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한 칸, 두 칸, 세 칸, 4칸 동안에 한 번, 두 번, 조금 더 갔죠. 그러면 얘가 진동을 더 많이 한 겁니다. 진동수가 크고 높은 소리를 내는 거죠. 그리고 작은 소리는 진폭을 봐야 되는데, 중심에서부터 두 칸, 중심에서부터 하나, 둘, 셋, 4칸. 그러면 작은 소리가 가 맞고요. 나는 큰 소리. 그리고 서로 다른 음색을 지닌다. 얘는 매우 매끄러운 파형인데, 얘는 한번 굴곡이 여기서 있는 파형이죠. 그래서 서로 다른 음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는 표현이고요. 10번. 그림과 같이 소리가 나는 스피커 앞에 촛불을 켜놓았더니 촛불이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이 실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자, 스피커를 켜놓으면 촛불 쪽으로 소리가 파동이 진동을 하겠죠. 진행을 하겠죠. 소리의 진행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소리는 파동입니다. 파동의 진행 방향. 근데 중간에 있는 이 소리를 전달해주는 공기들이 있는데, 공기들이 흔들리면서 파동을 전달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흔들리냐? 촛불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촛불이 좌우로 흔들렸던 겁니다. 그럴 때 소리의 진동 방향 잘못된 거죠. 공기의 진동 방향과 소리의 진행 방향의 관계를 서술하면, 소리의 진행 방향과 공기의 진동, 매질의 진동 방향은 서로 나란하다라고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물결이 퍼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여기 들어갈 말은, 물결이 펴지는 것처럼 한 곳에서 생긴 진동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파동이라고 하고, 용수철을 흔들고 있네요. 용수철은 파동을 따라 이동해 버린다. 아무리 A라는 학생이 흔들어도 가지고 있는 용수철은 위치를 바꾸지 않죠. 이동하지 않습니다. 틀렸고요. 파동을 전달하는 매질은 용수철이다. 맞죠? 용수철이 파동을 전달하고 있고, 진동이 반대쪽까지 멀리 퍼진다. 파동이 맞고요. 묶은 리본은 제자리 진동을 한다. 묶은 리본은 그 용수철의 일부분이죠. 그 용수철은 매질이기 때문에 제자리 진동만 합니다. 매질은 제자리 진동하면서 파동의 에너지는 다른 쪽으로 전달하고 있죠.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3번. 진폭 파장을 표현한 부분을 기호로 순서대로 쓰시오. 진폭은 중심에서부터 얼마나 올라왔냐고 하니까 2. 파장은 골과 골, 여기가 마루죠. 마루와 마루, 골과 골 사이이기 때문에 D가 되겠네요. A는 마루를 표현한 거고 B는 골을 표현한 거니까요.
자, 파동의 발생과 전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질이 제자리에서 진동함으로 에너지 전달이 없다. 진동은 제자리에서 하지만 매질은 제자리에서 하지만 에너지는 전달이 됩니다.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은 매질이라고 한다. 맞네요. 공이 날아가는 것은 파동에 의한 현상이다. 공은 물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동이 아니에요. 물결이 퍼져나갈 때 물은 파동과 함께 이동한다. 물은 물결파의 매질이기 때문에 이동하지 않습니다. 제자리 진동만. 5번 물결이 퍼질 때 물 위에 떠 있는 공은 물속으로 가라앉지 않고 물과 함께 진동을 하겠죠. 그래서 2번이 맞는 표현이고요. 자, 옳지 않은 것은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익히는 거는 파동을 이용한 거 맞고요. 에너지를 전달해서 익히는 거. 운동화 바닥이 울퉁불퉁하게 만든다. 이거는 마찰력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울퉁불퉁하면은 마찰이 높아지겠죠. 교통카드 단말기로 정보를 전달한다. 초음파 검사로 태아의 건강을 검사한다. 이런 거 정보를 전달하는 부분. 그 다음에 스마트폰은 빛과 소리로 정보를 전달한다. 그렇죠? 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감압용기에 그 뾱뾱이를 깔고 소리가 나는 알람 시계를 놓고 공기를 빼면서 알람 소리 들어봤대요. 공기를 빼버린대요. 여기 오른쪽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공기 입자는 소리의 매질입니다. 그런데 매질이 이렇게 촘촘하게 있으면 소리를 잘 전달할 수 있지만 그 매질이 듬성듬성 있으면 소리를 잘 전달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소리의 세기가 점점 작아지고 알람 시계 소리를 전달하는 알람 소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매질이 줄어들면 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는다. 네, 이거를 알 수 있겠죠. 소리가 액체에서 전달한다는 건 실험에 나와 있지 않고요. 감압용기에 스펀지를 깔면 소리가 감압용기를 따라 더 잘 전달되니까 전달될까봐 스펀지를 까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되지 않도록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진공에서 전달이 될 수 없죠. 2번 고체를 통해서 전달되지 않는다. 고체, 기체, 액체의 소리를 모두 전달할 수 있습니다. 북을 세게 칠수록 높은 소리가 일어나겠죠. 아니죠. 북을 세게 치는 게 아니고 북을 세게 치면 큰 소리죠. 높은 소리는 진동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고막의 진동이 주변의 공기를 진동시키면서 주변의 공기가 고막을 진동시키는 거죠. 북을 치면 주변의 공기 입자를 진동시키면서 소리가 퍼져나간다. 5번이 맞는 거고요. 자, 세기. 세기는 진폭과 연관이 있고 높낮이는 진동수, 음색은 파형이랑 연관이 있죠. 자, 9번 거의 다 왔습니다. 가와나는 악기 소리의 파형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 다 하겠죠. 진폭이 크다. 가는 진폭이 크다. 가가 진폭이 가장 낮죠. 한 칸밖에 안 됩니다. 위로 한 칸, 중심에서부터 X. 가는 작은 소리다. 진폭이 작으면 작은 소리죠. 예, 맞습니다. 나는 다보다 진동수가 크다. 다보다 진동수가 크다. 여기에 꼭대기가 몇 개 나왔는지 볼게요. 한 칸, 하나, 둘, 셋, 넷. 근데 다는 하나, 둘, 셋, 넷. 똑같네요. 그러면 진동수가 같다죠. 나는 큰 소리다. 다는 하나, 둘, 세 칸인데 나는 두 칸밖에 안 올라갔으니까 나가 작은 소리고요. 다는 가보다 높은 소리다. 가를 보시면 한 칸, 두 칸, 아니 두 칸이 아니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지금 가나다 모두 네 번씩 진동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저기 음의 높이는 동일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2번만 맞았네요.
자, 마지막 소리급세. 소리급세를 한 번 쳤을 때 나는 소리의 파형을 나타낸 것이다. 자, 효과음을 들어보세요. 들었나요? 네, 소리급세를 치면 이런 소리가 나는데 뭐 소리급세 소리는 아니고요. 북징을 치는 소리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소리급세를 치면은 이러한 파형을 나타냈대요. 그리고 소리의 색이 높낮이 음색 중에 뭐가 변하는지를 서술하라고 하네요. 자, 일단은 여기가 처음이고 이쪽이 나중일 텐데 처음에는 중심에서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을 넘는 큰 소리였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한 칸, 두 칸도 안 되고 더 지나니까 한 칸밖에 안 되고 소리의 세기가 작아지고 있죠. 그번엔 높낮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높낮이는 꼭대기와 꼭대기의 거리를 보시면 되죠. 여기가 꼭대기고 쭉 내려왔다가 여기가 꼭대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칸, 두 칸 조금이네요. 그리고 다음 꼭대기를 볼게요. 그러면 구별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그 다음 거를 보겠습니다. 요 두 개. 요 두 개를 보시면 요쪽쯤 가면 한 칸, 이렇게 가면 두 칸. 근데 조금만 더 가면 또 꼭대기를 만났네요. 그럼 지금 처음과 중간이 두 칸에서 조금 간 게 골과 골, 골과 골을 만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높낮이의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피아노를 미를 띵 하고 치면 나중엔 소리가 작아지겠지만 미의 음이 바뀌진 않는 거잖아요. 소리급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급세만에 가지고 있는 음의 높이가 있는데 한번 쳤을 때 그 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소리급세를 바꾸지 않는 이상. 그리고 다음엔 음색. 음색을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 매끄럽고 나중에도 매끄럽고 그 다음에도 매끄럽죠. 그래서 여기 전체적인 그 파형의 변화는 없기 때문에 소리의 음색도 변화가 없습니다. 단지 소리의 세기가 작아질 뿐입니다. 네, 긴 설명 수고가 많았고요. 시험 보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